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로버트 C. 마틴, 그 유명한 엉클 밥의 클린 아키텍처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2년에 이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 아키텍처가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시스템을 더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좋습니다. 이 클린 아키텍처라는 게 사실 뭐 헥사고널 아키텍처나 언연 아키텍처 이런 것들과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바로 관심사의 분리죠. 이걸 잘하면 얻는 이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관심사의 분리. 네, 많이 들어봤죠. 근데 클린 아키텍처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나요? 그 동심원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맞아요. 그 원들이 핵심인데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소프트웨어를 계층, 그러니까 동심원 구조로 나누는 거예요. 네네.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관심사의 분리고요. 이걸 통해서 얻는 명확한 장점들이 몇 가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프레임워크로부터 독립적이게 되고요. 테스트하기 쉬워지고 UI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외부 요인들로부터도 독립적이게 만들 수 있어요. 와, 독립성이 엄청 강조되네요. 그렇죠. 핵심 비즈니스 규칙,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로직이 UI가 어떻게 생겼는지, DB로 뭘 쓰는지, 어떤 프레임워크 위에서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약간 방어막 같은 느낌이네요.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구조가 실제로 돌아가려면 뭔가 규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원만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닐 테고, 네,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의존성 규칙, The Dependency Rule이에요. 의존성 규칙이요? 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규칙인데 모든 소스 코드의 의존성은 반드시 안쪽 원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쪽으로만요? 네, 바깥쪽 원에 있는 코드, 그러니까 저수준 메커니즘이죠. 이런 것들은 안쪽 원의 코드, 즉 고수준 정책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는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안쪽 코드는 바깥쪽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야 한다는 거군요. 뭐 클래스 이름이나 함수 이름 같은 거요? 맞습니다. 심지어 바깥쪽 원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 같은 것도 안쪽 원에서 직접 쓰면 안 돼요. 잠깐만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요. 의존성이 무조건 안쪽으로만 가야 한다면 실제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는 예를 들어 계산된 결과를 사용자 화면에 보여줘야 하잖아요. 이건 제어 흐름이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모순 같은데?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클린 아키텍처의 좀 똑똑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의존성 역전 원칙, DIP라고 부르는 걸 사용하죠. 의존성 역전 원칙이요? 네. 예를 들어 안쪽 계층에 있는 유스케이스가 바깥쪽 계층의 프레젠터, 화면 처리 담당을 직접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대신에 안쪽 계층, 그러니까 유스케이스 쪽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해요. 일종의 약속이죠. 블로그 글에서는 유스케이스 아웃풋 포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 인터페이스, 네. 그리고 실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건 바깥쪽 계층에 있는 프레젠터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유스케이스는 그냥 그 약속된 인터페이스만 호출하면 되는 거죠. 실제 구현 코드가 뭔지는 전혀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하면 소스 코드의 의존성은 여전히 안쪽, 인터페이스 쪽을 향하는데 실제 프로그램 실행 흐름, 즉 제어 흐름은 바깥쪽, 구현체 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와, 기발하네요. 의존성 방향이랑 제어 흐름 방향을 분리시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동심원, 계층들이 대략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블로그 글에 4개가 있던데. 물론이죠. 물론 그 4개는 예시일 뿐이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대표적인 걸 보면 가장 안쪽 원이 엔티티즈입니다. 이건 전사적인 비즈니스 규칙이에요. 애플리케이션과 상관없이 그 비즈니스 자체의 핵심 규칙 같은 거죠. 외부 변화에 제일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이군요. 네, 그 바로 바깥이 유스케이스인데요. 이건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비즈니스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로그인 처리 같은 특정 기능의 흐름을 담당하죠. 이 유스케이스는 엔티티를 가져다 쓰지만 뭐 UI가 어떻게 바뀌든 DB가 뭘로 바뀌든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아, 엔티티와 유스케이스가 진짜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다루는군요. 그럼 그 바깥은요? 그 다음이 인터페이스 어댑터즈 계층입니다. 여긴 이름 그대로 어댑터들이 모여 있어요.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역할을 주로 하죠. 데이터 변환요? 네, 유스케이스나 엔티티가 다루기 편한 데이터 형식과 데이터베이스나 웹,
UI 같은 외부 세계가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웹 MVC 패턴의 컨트롤러, 프레젠터, 뷰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관련 코드, ORM 같은 걸 쓴다면 그것도 이 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제일 바깥쪽은요? 가장 바깥쪽이 Frameworks and Drivers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기술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웹 프레임워크, 예를 들면 Fast API 같은 거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나 UI 프레임워크 같은 구체적인 도구들이죠. 가장 세부적인 구현 내용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하, 이제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럼 이 계층들 사이에는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야 할까요? 아까 데이터 형식 변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엔티티 객체를 그대로 DB 계층에 넘겨도 되나요? 아니면 DB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그대로 유스케이스에 줘도 되는 건지.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의존성 규칙을 깨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경계를 넘나드는 데이터는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건 그 데이터를 받는 안쪽 계층이 가장 쓰기 편한 형태로 가공해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안쪽 계층 위주로요. 네, 보통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 구조체나 아니면 DTO라고 부르는 거 있죠. Data Transfer Object, 계층 간의 데이터 전달만 하는 단순한 객체들, 이런 걸 많이 써요. DTO. 네. 엔티티 객체 자체를 그대로 넘기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구조, 로셋 이런 걸 그대로 유스케이스에 넘겨버리면 안쪽 계층이 바깥쪽의 세부 사항을 알아버리게 되잖아요. 이건 피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만 딱 챙겨가야지 집 문서까지 다 들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하하하.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필요한 정보만 딱 가장 쓰기 좋은 형태로 전달해야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클린 아키텍처라는 게 결국 우리 개발자들에게 또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에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걸까요? 클린 아키텍처는 당장의 개발 속도보다는 확실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하기 쉽고 테스트하기 좋고 또 기술이 변화하거나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거군요. 그렇죠. 기술 부채를 줄여주고 핵심 비즈니스 가치를 외부의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규칙도 많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오래될수록 이래서 클린 아키텍처를 쓰는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네. 확실히 시스템이 커질수록 중요해질 것 같네요. 오늘 클린 아키텍처의 핵심 원칙부터 구조, 데이터 흐름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많은 규칙들을 이야기했지만 이걸 한 번에 다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다른 건 다 있더라도 딱 하나, 오늘 얘기한 의존성 규칙, 의존성은 항상 안쪽으로만 향해야 한다는 이 규칙 하나만이라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네, 과연 여러분의 코드 구조나 설계 관련 결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시면 정말 얻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